2021년은 갤럭시 출시 로드맵의 대격변이 이루어진 한 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매년 2월 또는 3월에 언팩을 개최해 차기 갤럭시 S 시리즈를 발표하고 2-3주 안에 출시하는 게 가능가도 같았는데 갤럭시 S21에서 처음으로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왜 삼성은 변화를 꾀했을까요? 당초 1위였던 5G 스마트폰 점유율이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MWC 2021 개최 일정이 6월로 미뤄진 것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다시 원래 일정으로 언팩 행사가 열릴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삼성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역시 내년 1월 조기 출시가 이루어진다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S전자 출신 BPD가 삼성의 고민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노태문 사장이 파격적으로 무선사업부장에 발탁되었을 때만 해도 주변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갤럭시 S 시리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시대착오적인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 점, 잦은 신제품 출시로 제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점을 보게 되면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태문 연관 검색어로 스파이가 나올 정도이니 엑스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극약 처방을 쓰게 되니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 아이폰 12는 6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진입해 7개월 만에 1억 대가 팔렸습니다. 전작 아이폰 11과 비교하면 무려 2개월 빠른 속도이며 LTE 시대의 슈퍼사이클을 기록한 아이폰 6와 비슷한 판매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G, OLED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시장 선점을 하는 데 성공했지만 효과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삼성은 애플과 중국의 협공 속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치열한 파이 게임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를 공식화한 LG가 자사 유통 채널인 LG 베스트샵을 통해 아이폰 판매를 추진 중인 상황이란 것도 상당한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맞서 삼성은 전작 대비 20% 저렴해진 공격적인 가격으로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와 같은 차세대 폴더블 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폴더블 폰은 비주류 카테고리에 머물고 있는 만큼 갤럭시 S22와 같은 검증된 제품이 등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삼성 내부적으로 힘을 얻었고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데자비처럼 또다시 조기 출시 카드를 꺼내게 된 이유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변화점 첫 번째, 모바일 AP. 드디어 갤럭시 S22 시리즈에 AMD와의 협업한 차세대 모바일 AP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동안 엑시노스의 발목을 잡았던 지긋지긋한 말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업계 소식에 따르면 애플 실리콘 기반의 M1 칩 성능과는 견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갤럭시 S22가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당면 과제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최신 아이폰에 탑재되는 A 시리즈 칩 수준의 그래픽 성능이 나와야 하고요. 발열과 성능 저하 이슈가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체면을 구긴 갤럭시 S21의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변화점 두 번째, 디스플레이. 이번에도 모두 3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화면 크기가 전반적으로 조금 작게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외 IT 팁스터 주장에 따르면 갤럭시 S22 시리즈는 기본형 6.06인치, 플러스 6.55인치, 울트라 6.81인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작은 6.2인치, 6.7인치, 6.8인치였는데 화면 크기가 조금 더 개성있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울트라 모델에만 QHD 120Hz 저전력 LTPO OLED 패널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플라스틱 소재와 같은 지나친 원가 절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점 세 번째, 카메라. 갤럭시 S22 울트라에 전작보다 2배 더 커진 2억 화소 카메라 센서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센서 크기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2억 화소가 탑재되면 픽셀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노이즈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 개의 픽셀을 하나의 픽셀로 동작시키는 픽셀 비닝 기술을 삼성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 역시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갤럭시 S20의 AF 초점 속도 이슈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아이스 유니버스 역시 최적화가 이루어진 3세대 1억 800만 화소 카메라 센서를 넣을 것이라며
2억 화소 센서 적용서를 일축했습니다. 또한 UDC는 갤럭시 Z 폴드 3에 최초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전면호를 화면으로 채워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셀피 촬영 시 이미지 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 수율까지 충분하게 올라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천만 대가 생산되어 규모의 경제가 적용돼야 하는 갤럭시 S22에서는 적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삼성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갤럭시 S22 발표가 1월 초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믿기 힘든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슈 선점 효과를 위해서라도 CES 2022 개막 전날인 1월 4일에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8월 11일 언팩 이벤트를 통해 함께 공개 예정이었던 갤럭시 S21 FE는 결국 출시가 가을로 밀린 상태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각한 만큼 북미, 유럽 등 일부 시장에서만 판매될 예정입니다. 갤럭시 A52, A72처럼 국내 시장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나친 파생 모델로 갤럭시 S 시리즈의 급을 떨어뜨린다는 유저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가성비를 앞세운 중급기 스마트폰을 연거푸 국내 출시하지 않게 되면 내수 시장 역차별과 같은 새로운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삼성 입장에서는 유저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테크 요정 BT크 비하인드 씬,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